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선생님 해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수익과 비용인데요. 교재 페이지는 182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로 수익과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수익과 비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손익계산서의 양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이 앞쪽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들은 내용이라 익숙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영업 외 손익, 이렇게 분류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익 먼저 보실 건데 수익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를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쉽게 말하면 수익은 번 돈인데 우리가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가 수익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익의 인식 시점. 자, 우리가 인식 시점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이걸 장부에 언제 수익이라고 적냐를 뜻하는데, 우리 앞에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서 실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수익은 실현 조건을 충족시키는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에 인식한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이것을 뭔가 또한 가공을 하고 진열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물건을 넘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판매한 시점 또는 물건을 넘긴 인도한 시점에 회계장부에 수익이라고 적는다를 실현주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분류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영업수익,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즉 상기업에서는 상품을 팔고 상품을 사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읽어보면 기업이 모든 활동을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 중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 즉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영업수익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뭐였었냐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 이거 하나만 영업수익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 외 수익인데요. 말 그대로 상품 판매 이외에 어떻게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 중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의 수익은 상품 매출 외에 수익을 이야기한다. 분류를 두 가지를 봐봤고, 그러면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볼게요. 비용의 정의. 자, 기업이 경제적 활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경제 가치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의 증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그럼 또 언제 장부에다가 적냐? 우리가 돈을 썼다고 무조건 다 비용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서 언제 수익이라고 언제 비용이라고 적었었냐면 이 기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즉 벌어들인 수익에 맞춰서 비용을 대응시켜서 써야 된다. 즉 내가 지금 100만 원 다 썼다고 100만 원 비용 이게 아니라 수익을 조금씩 벌었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을 쪼개서 조금씩 비용으로 장부에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은 수익을 인식한 회계기간에 대응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수익과 비용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 비용을 쓸 때는 수익에 대응시켜서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의 분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영업비용과 영업 외의 비용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왔었죠. 자, 영업비용 보시면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경제 가치 중 주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 이 말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상품을 팔려면 내가 상품을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럼 이 상품을 돈 주고 사올 때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 상기업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 계정 과목이 매출 원가에 집계가 된다. 그리고 단기에 판매된 상품들의 구입 금액을 말한다. 즉 내가 사과를 파는 과일 가게라고 하면 사과를 사왔을 때 무조건 다 매출 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올해 팔린 것들에 대한 사과의 가격만 장부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적었었죠. 그래서 그 표현을 단기에 판매된 상품들의 구입 금액을 이야기한다. 단기에 판매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자산의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적혀져 있겠죠. 자,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직접적인 사과를 사온 가격, 즉 물건의 원가는 아니지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각종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요 영업 활동에서 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사과를 파는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사왔을 때 든 가격, 올해 판매된 것만 매출 원가로 하고 그 외적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데 직원에 준 월급 또는 전기세, 임차료 등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업 비용은 사과 판매와 관련된 비용인 거고 영업 외 비용은 사과 판매와 관련이 없는, 즉 우리 회사에서 기부를 했다거나 이러할 때 사용된 우리 비용 등은 읽어보면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이런 비용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내면 소득세 비용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이 포함된 손익계산서의 구조, 우리가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구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구조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손익계산서 첫 번째는 매출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상품 매출을 한 금액들의 합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는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상품 T 계정을 그려서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구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출 원가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크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손익을 구하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쪼개놓은 형태로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플러스가 됐을 때 매출 총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매출 총 손실 이렇게 나온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사과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까지 빼면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우리 영업이라고 하는 건 사과를 파는데 우리가 사과를 팔아서 번 돈에서 사과 가격 빼고 그리고 그 사과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든 돈을 빼면 영업이익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여기까지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이제 계산들이 나온 거고 그 밑에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 자, 딴짓해서 번 돈이랑 그리고 딴짓할 때 쓴 돈이랑 이렇게 영업의 비용은 빼주시면 그 다음에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기 전에 남은 금액이라고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고 그리고 소득세 비용 우리 세금까지 다 빼고 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 구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 문제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중간에 매출 총이익을 구해라. 또는 영업이익을 구해라. 또는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을 구해라. 또는 당기 순이익을 구해라. 같이 손익자 붙은 이 친구들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구조에 여기에 있는 이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라고 적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매출액 먼저 보실게요. 자,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계장부에 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들의 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적는 매출액은 그냥 매출액이 아니라 순 매출액이에요. 자, 순 매출액은 뺄 거 다 뺀 순수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순 매입액을 배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자, 총 매출액은 내가 처음에 상품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10,000원이 총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매출을 했는데 팔았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됐다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깎아줬다. 그럼 그 금액을 당연히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매출을 해서 외상으로 매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일찍 갚아서 해당 금액을 깎아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했는데 할인해줬다.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기에서 또 1,000원을 깎아줬다라고 하면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순매출액은 10,000원에서 2,000원 뺀 8,000원이라고 이렇게 적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손익계산서에 적힌 매출액은 순매출액이구나.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매출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관련된 내용 우리 교재에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 상기업에서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 매출액에 집계가 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이 기재된다, 적힌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상품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품 매출은 계속해서 사용한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외부에 판매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이야기하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판매한 상품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는 걸 매출 환입 또는 상품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애누리라고 하는데 우리 계정 과목은 이 2개를 합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3번째는 매출 할인. 우리 상품을 판매 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때 약속에 의해서 할인해주는 경우 상품 매출을 차감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다 상품 매출 차감 계정인 점 참고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될 때는 이 금액이 따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뺀 금액인 순매출액으로 표시가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매출했을 때 우리 상품을 매출하면 이제는 암기 안 하고 이해를 했으니 상품을 매출했구나.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구나.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자, 문제 볼게요. 지난 상사에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럼 상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금액은 10만 원. 자, 다음 차변에는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지난 상사 이렇게 금액까지 다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한 상품 중에 하자나 파손 등이 발생해서 우리가 매출 환입을 하거나 그리고 애누리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차변에 써주시면 된다.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매출 환입 애누리라고 검색하시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나오는데 오른쪽에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는 코드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지난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2만 원이 반품되어 오다. 반품액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가 앞서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면 차변에 이렇게 적히죠. 그런데 10만 원 갚을 게 있었는데 이 중에 물건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깎아주기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지난 상사 2만 원 쓰시면 되고 차변에는 지금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만 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품 매출을 직접적으로 차변에 써서 수익을 감소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 거는 10만 원 팔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2만 원 그 물건에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 받았어 라고 하는 이렇게 상품 매출을 차감해주는 계정 과목으로 썼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이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보고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매출 할인. 우리가 여기서 조기에 회수돼서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할인을 해주게 되면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기로 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거래처의 지난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8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조기 회수했다는 거죠.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대금 8만 원을 회수를 했으니 외상매출금을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먼저 대변에 외상매출금 지난 상사 8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8만 원을 다 받으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8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다 받지 않고 우리 몇 프로? 2% 할인해 줬으니까 할인해 준 금액만큼은 매출 할인 이렇게 써주고 자 계산해 보면 1,6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8만 원에서 1,600원 뺀 금액을 계산해 보면 78,4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집계되는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주어진 금액들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순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빼고 그리고 매출 할인 이 금액을 뺀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8,400원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적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을 얼마로 적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 매출 원가, 두 번째로 적히는 매출 원가가 얼마로 적히는지는 사실 재고자산 파트에서 우리가 전부 배우긴 했어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출 원가란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 상기업에서는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계정 과목이 우리 매출 원가에 집계되며 단기에 판매된 상품들의 구입 금액을 말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정의를 배웠었는데 그럼 이 손익계산서의 두 번째는 이 매출 원가를 적을 때는 우리가 항상 뭘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상품 T 계정을 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차변 가장 위에 기초상품 재고액, 그 밑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 이 순매입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총매입액, 우리 매입가액 또는 총매입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금액을 뺀 금액이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한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불렀고 차변 대변 합계는 같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을 빼면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뭘 구하라고 했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보고 매출 총이익은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액을 먼저 찾아볼게요. 매출액은 단기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매출액인지 순매출액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순매출액인데 여기에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건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런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금액을 빼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순매출액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우리 뭘 그리면 된다? 상품 T 계정 그리시면 된다.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대입해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70만 원.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 여기 밑에 적어야 하는데 자, 매입액을 보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고 8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매입 운임, 자, 매입 운임이 따로 있죠. 매입 운임은 살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운반비 등으로 당연히 취득부대 비용으로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 순매입액은 80만 원 더하기 5만 원. 그리고 만약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 금액들이 있으면 걔는 빼주셔야 하는데 없으니까 8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죠. 여기 밑에 100만 원.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55만 원이 매출 원가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55만 원이니 우리가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답은 3번 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번에 매출 총이익을 또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 친구들이 나왔죠.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동일하게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손익계산서 구조상. 자, 그러면 매출액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단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있죠. 단기 매출액이 있고 매출 할인 및 내누리가 있죠. 그리고 매출 할인이 있으면 걔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줘야 하는데 없네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지금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5만 원에서 14만 원을 빼면 우리 얘기하는 순 매출액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211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볼게요.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상품 T 계정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기초상품 재고액 30만 원. 이렇게 적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에 40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 밑에 단기상품 순 매입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단기상품 순 매입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 있네요. 상품 총 매입액이 있고 그리고 매입 환출 및 내누리가 있죠. 그럼 185만 원에서 22만 원을 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기상품 순 매입액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63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매출 원가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매출 원가 계산해 보면 153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우리 매출 원가 153만 원을 이제 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빼준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답은 3번 58만 원이 답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나왔네요. 우리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구조를 아셔야 풀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매출액,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 매출액, 그리고 두 번째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리고 세 번째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그 다음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이 구조를 기억을 해주시면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은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에 자, 매출 원가. 근데 매출 원가를 금액을 딱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기초, 기말, 매입, 단기상품 매입액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 T계정 그려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100만 원.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 따로 매입 관련된 금액 없으니까 그냥 300만 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150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250만 원이 매출 원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2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빼주셔야 매출 총이익이 나올 건데, 자,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면 35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따로 이렇게 분류 금액으로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을 빼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100만 원 빼면 250만 원 이렇게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까지 보셨고 우리가 금액들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방법까지 문제로 풀어보셨는데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말고 우리가 실제로 분계 문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용인데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주요 영업 활동에서 판매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라고 앞서 정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었고 그러면 계정 과목 하나 그리고 분계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급여. 급여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직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하고 월급이나 보너스가 포함된 계정 과목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입사한 영업부 직원, 영업부 신입사원, 신종한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본 급여가 75만 원이고 우리 여기 총 합계가 75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급여 총계를 급여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의 비용 발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급여 75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항상 800번대 코드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차인지 금액, 우리가 80만 원이 75만 원이 월급이라고 해도 75만 원을 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반드시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의 세금을 공제, 원천징수해서 나중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 계정 과목으로 예수금이라고 써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부채 부분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 발생 예수금 6,0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74만 4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잡급.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 말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을 잡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불이상사에서 납품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게 키워드죠.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급여가 아니라 잡급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잡급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식, 그리고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는데,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업부 직원들을 위해, 우리 회사 직원이죠.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구매했다. 자,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 현금 감소 대변에 현금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800번대 코드 계정 과목으로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비교통비.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 갈 때 드는 교통비 또는 숙박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출장 가서 쓴 교통비, 숙박비, 항공권, 식사대, 주차료, 통행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영업부 신종한 사원이 베트남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회사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가지급금을 정산했다. 우리가 앞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배울 때 직원한테 돈을 줬어요. 대변에 현금. 그런데 이 내용이 직원이 어디에 쓸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기로 했었죠. 그럼 이 가지급금을 이제 정산을 해야 하는 회계처리니 차변의 가지급금인 걸 대변의 가지급금 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50만 원 줬으니 50만 원 다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이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여비교통비인데 지금 보시면 숙박비와 왕복 항공료 이 두 가지 전부 다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지금 40만 원 썼죠. 4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 줬는데 4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다시 받은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썼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실 거예요. 자, 업무와 관련해서 자, 거래처가 키워드입니다.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사용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 사용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 선물대금, 식대 이렇게 부르는데, 자, 거래처 대표로부터 거래처 대표로부터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15만 원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통신비. 통신비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 인터넷 같은 통신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팩스요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통신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납부해야 할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 2만 원. 그리고 통신비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도 광열비.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물,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등이 있겠죠. 자, 사무실 수도요금 6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이 돈이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6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수도 광열비 800번대로 입력할 수 있겠죠. 6만 원. 자, 그 다음 세금과 공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세금, 각종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적십자 회비. 자, 세, 회비 이런 것들은 세금, 공과금, 세금과 공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취득세. 자, 취득세도 세금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물건을, 그 자산을 살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영업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9만 원을 사업용 카드, BC카드로 납부하였다. 자, 일단 자동차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800번대로 19만 원. 그리고 카드.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아직 돈을 안 냈다는 뜻인데 돈을 안 냈다는 건 외상의 개념인 거죠. 하지만 상품 구입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쓴다고 했죠.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 BC카드. 이렇게 19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 회사 사장님의 개인용 차에 자동차세를 내면 그때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인출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란 키워드 보시고 세금과 공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임차료 보실게요. 임차료는 우리가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빌려서 그 빌린 대가로 사용하는 우리 지급료, 사용료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월세 냈을 때, 창고 월세 냈을 때,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등 냈을 때 전부 다 임차료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사 사무실 임차료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임차료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수선비. 우리 수선비 유형자산에서 잠깐 배웠었죠. 업무와 관련하여 건물, 기계장치 등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리비용.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 유리창 교체비, 에어컨 수리비, 외벽 도색비, 화장실 타일 수리비, 냉장고 수리비 이런 것들 원상복구를 위해 사용한 수선비, 수리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1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뭘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라고 하면 차변의 수선비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한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면 컴퓨터가 비품이니 비품이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 키워드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보험료. 보험료는 우리 업무와 관련된 자산의 사고나 손해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돈, 무땡땡 보험료 등이 있겠죠. 산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화재보험료, 보험료가 들어가면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업무용 화물차의 단기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800번대로 쓸 수 있겠죠. 6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차량 유지비. 우리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반구의 유지와 수선을 위한 돈으로 대표적으로 기름 넣을 때 든 돈, 유류대, 차량 수리비, 정기 주차료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면 현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운반비. 우리가 키워드 상품을 매출, 자, 매입할 때, 구입할 때 든 운반비가 아니에요. 구입할 때 든 건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배송비, 운반비, 상하차비, 배달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운송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운반비 5만 원. 자, 만약에 판매가 아니라 지금 구입하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차변의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실게요. 자, 교육훈련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 및 훈련에 드는 돈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강사 초청료, 위탁교육 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 원을 보통기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목적이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죠. 그러면 일단 돈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감소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네요. 교육훈련비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도서인쇄비.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책이나 문서를 인쇄하거나 구매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신문 구독료, 도서대금, 인쇄대금, 사진현상대금, 명함인쇄대금 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우주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대금 3만 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일단 우리가 사진을 현상하는 데 쓰는 돈, 인쇄하는 데 쓰는 돈이니까 도서인쇄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도서인쇄비 800번대. 그리고 3만 원. 그 다음에 현대카드,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우주사진관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현대카드사로 해야 한다. 왜? 나중에 돈을 현대카드에 줘야 하기 때문이다. 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수수료 비용 볼게요. 우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은행 수수료, 추심 수수료, 우리 추심 기억하시죠? 그리고 법률 자문,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이런 수수료 등은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수수료는 우리가 일단 현금 감소했으니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 목적이죠. 광고 목적으로 신문 방송 등이 들어간 돈, 그래서 대표적인 TV 광고 비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광고물 제작, 배포비, 선전용품 제작비 등이 있겠네요. 자,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비용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33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 3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관리비. 우리 건물의 청소나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관리비나 청소비 등이 있겠죠. 자,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 관리비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그리고 사무실에 관리비를 냈으니 건물관리비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많은 계정 과목과 그거에 대한 분계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직원을 위해서 쓰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위해 쓰면 기업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분계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에 대해서 볼게요. 합쳐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하죠.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제적 가치 중에서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닌, 즉 상품 판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 외 손익의 정의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 우리가 예금이나 돈 빌려준 거에서 받은 이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배당금 수익,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그 돈의 일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임대료, 우리가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기업이 부동산이나 기계를 빌려주고 어떤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를 임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분개해보면 1번, 거래처의 지난 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발생으로 적을 수 있겠죠.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우리 배당금,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배당금으로 받았으니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50만 원. 자, 그 다음 3번. 지난 상사에 임대한 사무실에 1개월분 임대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수익 발생, 임대료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 4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는 같은 문제니까 4번 문제만 보실게요. 자,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하는 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채무가 뭐예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면제는 뭐예요? 그거를 없애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갚아야 할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내도 되게 돼서 발생한 이익이다라는 뜻이고 정의를 보면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4번 볼게요. 거래처 지난 상사로부터 외상매입금 2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자,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 상품을 사고 차변의 상품 증가하고 물건을 외상으로 사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지난 상사, 장부에 적어놨겠죠. 그런데 이 외상매입금을 지난 상사가 면제를 해줬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면제를 해줬으니까 아싸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부에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지난 상사, 거래처 꼭 써주시고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면제를 받아서 이득을 본 거니까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 중에 채무 면제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2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까지 보셨고 영업 외 비용 보실게요. 자, 영업 외 비용은 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과 기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를 이야기하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이제 기증한 금전이나 물건을 썼을 때 이렇게 기부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5번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다. 자, 돈이 빠져나갔죠.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15만 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로 낸 것이니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발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현금 20만 원을 인재구청에 지급하다. 자,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이렇게 기부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계산해야 하는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문제를 보실게요. 우리 외화 관련된 문제인데 자, 외화 환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바꿔서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어떤 단위로 표시된 수를 다른 단위로 고쳐보는 것 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환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정 과목 중에 자, 환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전에 잠깐 문제 보고 갈게요.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뭐가 나와야 할까요?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상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겠죠. 자,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 영업손익. 자, 여기 나오게 이 다음에가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죠.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고 그럼 만약에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이 다음에 있는 얘네들이 나와야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 안에 있는 판관비라던가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영업이익이 계산되는데
포함이 되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선택지 중에서 미치지 않은 걸 찾으시려면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을 찾아보면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 이자를 지급한 건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아까 외화 환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 돈을 이야기를 하죠. 자, 외국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외국 돈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10월 1일 미국 YP에 상품 $10,000에 대한 외상 판매를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팔았죠. 상품을 팔았는데 한국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 요거 오타예요. 자, $10,000를 외상으로 판매를 한 거니까 일단 계정 과목만 따지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돈이 아니라 외국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00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돈은 원화로 적어야 되는데 $10,000라고 어떻게 적지?를 계산을 해보니 이 거래한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있어요. 환율. 달러, 1달러당 얼마 환율이 있죠. 그럼 이 환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바꿔서 장부에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1,300원, 달러당 1,300원이라고 하면 $10,000 곱하기 1,300원 하면 1,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상품 매출 1,300만 원. 사실 1,300만 원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달러 환율 계산해서 환율 적용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적은 거야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우리 환율이 항상 똑같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변하죠. 그럼 이 계속해서 변하는 건 회계상 거래, 즉 회계장부에 적어야 될까요? 안 적어야 될까요? 회계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도 동일하게 주식 가격이 변하면 적어준 것처럼 이 외화의 환율이 변하면 장부에도 바꿔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딱 한 번 기말에만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기말에 이제 수정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하냐? 자, 첫 번째로 만약에 1,3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환율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죠. 환율이 바뀌었네. 12월 31일인데 나 지금 $10,000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이 됐네. 난 근데 1,300만 원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하는 회계 처리가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써서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내가 외화를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은 내가 받을 돈인데 받을 돈이 환율 때문에 100만 원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손실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환율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10,000인데 내가 어차피 받을 건 $10,000인데 계산해보니 1,400만 원이네. 한국 돈으로 환율이 변해서. 그러면 나 지금 1,3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럼 지금 100만 원을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상 매출금을 100만 원 증가시킬 거면 차변에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외화를 환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득을 본 거니까 대변에는 수익 계정 과목인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봤으니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미국 올리브의 상품을 $10,000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상품을 샀으니 차변의 상품이겠죠.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외상으로 샀으니 외상 매입금이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10,000를 주고 사기로 한 건데 현재 기준의 환율 1,300원을 적용해서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을 나중에 외상 매입금으로 주기로 이렇게 장부에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 장부는 원화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율이 변하게 되면 이 환율 변동된 환율을 적용을 해서 장부에 수정을 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12월 31일에 만약에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줄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원래 줘야 하는 외상 매입금이 1,300만 원이 있었는데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니 1,200만 원으로 외상 매입금 부채가 줄었죠. 그러면
100만 원을 일단 외상매입금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100만 원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이득이겠죠? 돈 내야 할 게 줄어들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을 때 계산을 해보니 10,000달러를 줘야 하는데 1,400원 환율 적용해서 1,400만 원을 줘야 되게 됐네. 나는 원래 1,3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부채를 100만 원 증가시켜줘야 하니 대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외상매출금이냐 외상매입금이냐를 먼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적어놓은 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환율을 적용했을 때 내가 그 금액이 얼마지를 계산해보면 실제로 12월 31일에 수정하는 분계, 즉 기말 분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교재 정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7번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중에는 미국의 YP의 외상매출금 1,200만 원,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외상매출금 자산인데 그러면 얘 지금 차변에 이렇게 차변에 적혀져 있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근데 나는 지금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환율이 1,100원이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외상매출금 채권은 10,000달러네. 그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10,000달러? 10,000달러 곱하기 12월 31일 기준 환율 1,100원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1,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즉 내가 장부에는 외상매출금을 1,2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계산을 해보니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계산해보니 1,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나는 외상매출금을 100만 원을 마이너스 감소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야 하니 나는 자산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지금 YP 상사 그리고 감소시켜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이 감소, 즉 받을 돈이 감소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차변이 비면 외화 환산 손실 비용 자리니까 대변이 비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8번. 기말 현재 외상매입금, 이번엔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올리브의 외상매입금 1,200만 원이 미화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이다. 자, 지금 위와 환율은 동일하고 미화도 동일한데 이제 외상매출금이 외상매입금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은 그럼 부채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변에 적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금액은 똑같지만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러면 똑같이 1,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100만 원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올리브 거래처 써주시고 대변의 외화 환산 뭐예요? 외화 환산 이번에는 이익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 활동,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죠. 핵심이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객관식 이론 문제를 푸실 때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선생님 저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검색하면서도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 보면 보험료,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 외 비용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자, 이렇게 영업 외 비용에 대하여 말한 내용은 이라고 찾았죠? A, B, C, D 중에 영업 외 비용이 해당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B가 지금 은행에 이자 갚는 날인데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고 나머지 사무실 전기료,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종업원 월급,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과장님 시내 출장 가는데 여비, 교통비,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쪽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우리 아까 이 앞선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봤었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손익계산서 구조상 영업이익보다 밑에 있는 영업외 수익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직원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 판관비고 상품 판매하고 배송비는 운반비, 판관비고 3번 인쇄대금, 우리 도서인쇄비, 판관비고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0번 오타가 난 부분 참고해 주실게요. 다음 중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자, 당기순이익을 증가를 시키려면 수익이어야 되겠죠. 비용은 감소를 시키는 거고 자, 1번 보면 화장실 거울이 파손되어 교체했다. 자, 교체했으면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이니까 비용이라 증가시키지 않고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했다.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나눠주었다.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이죠. 마지막 회사의 보통 예금의 결산 이자가 발생하여 입금되었다.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 수익이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 이 매출액은 순매출액이겠죠. 순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액 먼저 볼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단기 상품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있고 여기서 키워드 단기 상품 매출액과 매출 애누리 자 매출자가 붙은 거 지금 하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 말고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거 있나 한번 체크하고 없죠. 그러면 1600에서 75만 원만 빼주시면 이 순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25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이렇게 상품 T 계정을 그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차변액 가장 위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 단기 상품 매입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인데 자, 단기 상품 매입액은 여기다가 바로 적으면 안 되고 매입 관련된 비용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매입 관련된 비용이 지금 매입 재비용. 자, 매입할 때 든 운반비, 즉 취득부대 비용이죠. 얘는 더해야 되고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액. 자, 이 금액은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710만 원 더하기 25만 원 빼기 66만 원 한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669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 대입해 볼게요. 나머지 금액들은 기말상품 재고액은 대변의 하단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나오는 이 금액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항상 같아야 하니 계산해보면 959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여기서 구한 이 1,525만 원에서 959만 원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답은 566만 원 1번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9월 중 개업한 튼튼가구점의 자료이다.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나온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리고 판관비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매출액을 먼저 찾으려고 보니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액 얼마 이렇게 알려주질 않았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찾아야 합니다. 자, 보니 우리 회사는 가구점이기 때문에 거실장 판매 대금 이거는 매출액에 해당하겠죠. 자, 매출액에 해당하고 그리고 식탁 판매 대금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해당하겠죠. 또 판매 대금이 있나요? 판매 대금이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이 45만 원과 이 식탁 판매 대금이 말하는 매출액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매출 할인, 애놀이, 환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빼주셔야 하지만 금액이 없으니 이 두 개 금액만 더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75만 원이 지금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매출 원가는 원래 T 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고 있죠. 판매용 가구 구입 대금 이렇게 아예 줬으니 우리는 여기에다가 25만 원이라고 매출 원가를 금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매출 총이익이 50만 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도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즉 여기에서는 종업원 급여 그리고 매장 임차료 이 두 가지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 대입해 보면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구해진 금액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인데 영업 외 비용에 이 계산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는 포함을 시키시면 안 되고 답은 그래서 30만 원이 1번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2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구조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매출액. 자, 매출액. 우리 매출액이 가장 위에 오겠죠. 만약에 매출 관련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런 금액들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주셔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그 금액들이 없죠. 그래서 800만 원을 순매출액으로 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매출 원가죠. 자, 매출 원가 구하는 방법 우리 T 계정 그려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 150만 원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밖에 없으니까 여기 순 매입액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 250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하면 여기 위치에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300만 원이 매출 원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300만 원 매출 원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금액이 이렇게 나온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겠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셔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금 200만 원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 2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빼서 나온 금액이 영업이익이겠네요. 300만 원. 그리고 이 300만 원에서 단기 순이익까지 계산을 할 거면 영업 외 비용이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영업 외 수익이 나왔으면 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비용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70만 원을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30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금 빼면 230만 원이 답으로 나와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앞서서 배운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회계의 기본 개념 부분을 배우실 때 거래의 종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까먹으셨을까 봐 아직 많이 안 나오는 개념이라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거래 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이제 거래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교환 거래라고 하면 분개한 요소들이 모두 재무상태표의 항목, 즉 차변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지면 교환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차변 대변 중에 어느 한쪽이 수익이거나 어느 한쪽이 비용이면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했었고 이 교환 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 3가지 용어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 문제 2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 종류에 맞는 거래 내용은 자, 일단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교환 거래라고 하면 우리 아까 봤던 차변, 대변 중에 수익 비용이 안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래 요소, 결합 관계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 나온 것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분개를 해봐야 이렇게 나오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먼저 볼게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분개해보면 업무용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품이라고 처리해서 비품은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나중에 주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는데 미지급금 부채 증가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른 것도 잠깐 보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했겠죠. 즉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돼야 맞는 표현이겠네요. 3번 거래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감소, 자산의 감소,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 부채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고 4번 이자 비용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하면 현금 지급했으니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자가 발생했으니 우리 이자 발생, 우리 비용의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해당하는 답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우리가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경영 성과라고 하는 건 우리 손익계산서, 즉 수익과 비용의 영향이 있는 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수익과 비용이 이제 뭔가 발생하는 거래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4번이네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왜?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손익거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계산 문제와 분계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계산 문제 많아서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봬요. 안녕. 수익과 비용 실무 핵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천원 상사 회사코드 9010 데이터 사용해서 입력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거래처 지난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외상대금을 회수했으니 외상매출금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먼저 분개해보면 외상매출금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지난 상사네요. 15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150만 원 외상매출금을 원래 150만 원을 다 받아야 하지만 일찍 갚았기 때문에 1%를 할인해 준 상황인 거죠. 매출했는데 할인해 준 상황이니 매출 할인, 차변에 매출 할인 1% 금액은 15,000원이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10월 1일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지난 상사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 계정 과목 코드 입력하실 때는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이기 때문에 403번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거래처 지난 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 금액 2%를 제외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위와 동일한 문제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주고 지난 상사 18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을 다 받은 게 아니라 할인해준 금액은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코드 사용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면 36,000원.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 당좌예금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난 상사 금액은 18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매출 할인 코드는 상품 매출 403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6,000원. 그리고 차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난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50만 원이 반품되어 오다. 반품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써놨는데 그 판매한 물품 중에서 불량품이 발생해서 반품되었고 외상매출금과 퉁쳐서 상계 처리하라고 문제를 주었네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야 하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지난 상사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10월 3일 입력해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지난상사 금액은 50만 원. 차변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상품 매출에 대한 코드 402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번 지난상사에서 외상으로 9월 3일에 판매하던 상품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반품액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처리한다. 자, 위와 동일한 문제죠. 판매하였을 때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놨던 금액 중에서 반품된 것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서 감소시켜주고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지난상사 금액은 300만 원. 차변의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상품 매출에 대한 코드 402번으로 입력해 주시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상여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상여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상여금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상여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날짜 10월 5일 차변의 상여금. 상여금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803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3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 원에 고용하여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급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한 일당은 잡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잡급, 비용 발생, 차변에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0월 6일 차변에 잡급, 잡급도 마찬가지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5만 원. 대변의 현금. 7번 창고에서 상품의 적재를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이기 때문에 차변의 잡급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0월 7일 차변의 잡급 805번 금액은 15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직원들에게 지급할 한우 선물 세트를 원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입력해보면 10월 8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도 811번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9번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비 1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했을 때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셔야 되겠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했으니 대변의 현금. 입력하면 10월 9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811번 금액은 18만 2천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10번 판매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우리 회사 판매 매장의 직원들과의 식사니까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받아서 현금 지출이니 대변의 현금. 10월 10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쓰시고 금액을 영수증에서 확인해 보면 총 4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11번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축하 화환을 멜리꽃집에서 주문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금액까지 같이 확인해 보면 금액이 1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각각 1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1월 11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은 10만 원, 대변의 현금. 12번 감자마트에서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0만 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일단 우리 회사 종업원의 회식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건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건데 이럴 때는 외상의 개념이죠. 그러면 상품 구입 외에 지출해서 외상이면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감자마트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월 12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2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감자마트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감자마트에서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식사 대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카드로 결제를 하면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개정 과목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상품 구입 외 지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나서 거래처 주의하셔야 하는데, 감자마트에서 결제를 하긴 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신용카드사인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2월 13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장 관련된 비용을 사용했을 때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비교통비 차변에 쓰고, 그리고 지출은 현금으로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금액까지 확인해 보면 충전 금액이 5만 원이니 5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보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812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번 거래처 바사컴퓨터 과장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장미화원에서 의뢰하고 화환대금 1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바사컴퓨터의 과장의 결혼식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비용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월 15일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에 813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당사 영업사원의 부친 회가비원 축하화환 10만 원, 거래처 직원의 조문화환 10만 원을 팔도 꽃배달에서 주문하고 화환대금은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우리 회사 직원 부친 회가비원 축하화환은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1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직원의 조문화환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월 16일 차변의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811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해 주시고,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처의 체육 행사에 협찬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120만 원을 구매하고 회사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출처와 관련된 비용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미지급금,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되겠죠. 현대카드 입력해보면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금액은 1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직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 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 직원 선물용이면 복리후생비, 그리고 거래처 선물용이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50만 원, 20만 원. 현대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공개해보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2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우리 회사의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이면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인데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신용카드사로 걸어주셔야 되고, 거래처 확인해보니 현대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카드, 그 다음에 금액은 확인해보니 8만 원이네요. 입력해보면 8월 19일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그리고 8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고객들에게 문구 할인 판매 안내장을 남대문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 12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렇게 우편이나 등기를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통신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겠죠. 통신비, 그리고 현금 입력해보면 10월 20일 차변의 통신비, 통신비도 814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시고 12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에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휴대폰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등 모두 통신비라고 개정 과목 처리하셔야 되겠죠. 차변의 통신비, 그리고 금액은 24,290원,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월 21일 차변의 통신비 814번 통신비 24,290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매장 인터넷 요금 33,000원과 전기 요금 16만 5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자,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고 33,000원 차변에 써주면 되고, 전기 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수도광열비 16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차변에 통신비, 통신비는 814번 통신비로 입력해 주시고 33,000원, 차변에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는 815번 수도광열비 이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6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5만원과 수도요금 4만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인터넷 이용료는 통신비죠. 차변에 통신비 5만원, 그리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죠. 수도광열비 4만원, 대변에는 현대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 입력해보면 10월 23일 차변에 통신비 814번 통신비 5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도광열비 815번 14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렇게 토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토지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세금이 붙었다고 무조건 세금과 공과가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니까 세금과 공과 차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현금, 10월 24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25번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입력하면 10월 25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 그리고 80만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26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36만 5천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이렇게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만약에 자동차의 취득세라고 하면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주는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세금과 공과 36만 5천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2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 36만 5천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아래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하였다. 공과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 납부할 세액 합계가 25만 9,740원이네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했으니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현대카드 10월 21일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는 817번으로 해주셔야 하고 25만 9,74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현대카드 거래처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8번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당월분 임차료 2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임차료는 월세를 낸 거죠. 임차료는 비용에 임차료 계정 과목 써서 차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임차료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5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26일 차변에 임차료, 임차료도 800번대 계정 과목 써주시고 금액은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9번 영업부 사무실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자산의 원상 회복을 위해 사용한 일반적인 수리비는 수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수선비 6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0월 27일 차변에 수선비 820번 그리고 6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0번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수원화재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20만 원. 10월 28일 차변에 보험료, 보험료는 800번대 821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120만 원, 대변에 현금. 31번 영업부 업무용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6만 원과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6만 원, 그리고 보험료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8월 29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817번 6만원, 그리고 차변의 보험료 821번, 그리고 6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료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기간을 보면 전부 다 올해 단기에 기속되는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험료 납부했을 때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월 30일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에 821번 15만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원을 성동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 업무용 차량에 기름을 넣으면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사용할 수 있겠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그리고 대변의 현금 입력해보면 10월 31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번대 입력해 주시고 15만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 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이건 차이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발생한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고 현대카드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11월 1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번대에 입력해 주시고 2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 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퀵으로 보냈다. 상품 운송비용 2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상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구매한 고객에게, 즉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운반비이죠. 그럴 때는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별도로 써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라고 하면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입력해보면 11월 2일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의 금액은 25,000원, 대변에는 현금. 36번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에 위탁하고 교육비 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우리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면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교육훈련비,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1월 3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의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11월 4일 영업부지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비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교육을 위해 사용한 돈이니까.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1월 4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825번 금액은 1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원 중 12만원은 원천 징수하고 288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일단 교육을 사용해서 발생한 이 강사료는 교육훈련비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차변의 교육훈련비 300만원, 여기에서 300을 다 준 게 아니라 원천 징수한 이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써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예수금 12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11월 5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825번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금액은 12만원, 나머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회사 대표 정곰숙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고 대금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인쇄하거나 명함 제작하는 데 사용한 돈은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1월 6일 차변의 도서 인쇄비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2만원, 대변의 현금. 40번 관리부 직원의 격리 실무 책을 구매를 하고 대금 8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업무 목적으로 보기 위한 책을 구입했을 때도 도서 인쇄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1월 7일 차변의 도서 인쇄비 826번 88,000원. 대변의 현금. 41번 회계부에서 구독한 신문 구독료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등도 도서인쇄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 11월 8일 차변의 도서인쇄비
3만원, 대변에 현금. 42번 영업부 신입직원의 명함을 소리상점에서 인쇄하고 대금 55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명함 인쇄는 도서인쇄비죠. 차변의 도서인쇄비. 그리고 어음 발행했다고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상품 구입 시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그 외 지출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은 소리상점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11월 9일 차변의 도서인쇄비 55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소리상점. 43번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기장 수수료 50만원을 보통기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장부기장 수수료 또는 컨설팅 비용 등의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입력하면 11월 10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831번 금액은 5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44번 당사는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에 관련된 자문을 개인인 이회원에게 받고 자문료 500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16만 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이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당사는 자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하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니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16만 5천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1월 11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써주시고 500,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16만 5천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 대금 99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광고 목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 감소하니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금액은 99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광고를 위해 사용한 돈은 광고 선전비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대변에는 현금 입력해보면 차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에 금액은 33만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우리 회사에 관리비를 지출하게 되면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건물 관리비,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보면 차변의 건물 관리비 그리고 3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업무용 복사용지 비용 처리를 구입하고 대금 1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다. 자, 이렇게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차변의 소모품비 1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1월 15일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국민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장부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 있죠. 만기가 됐으니 정기예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원, 그리고 이렇게 예금에서 나온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실 수 있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원, 그리고 전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11월 16일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20만원, 대변의 정기예금 1,0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2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보유 중인 주식회사 소렌토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이렇게 배당금으로 돈을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수익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배당금 수익 150만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5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150만원. 51번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지난 상사에 임대하고 당월분 임대료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수익으로 처리하다. 우리 회사 월세 받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월세로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30,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52번 거래처 지난 상사로부터 외상매입금 15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채무, 빚을 면제받아서 부채를 면제받아서 발생하는 이익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외상매입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외상매입금 지난 상사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채무 면제이익 11월 19일 입력해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지난 상사 150, 대변에는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불이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이자 30만 원과 함께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지금 상환, 갚은 상황인 건데 단기 차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불이상사 1,000만 원, 그리고 이자를 같이 낸 거니 이자를 냈을 때는 이자 비용이죠.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1월 20일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불이상사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3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54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입력하면 11월 21일 차변의 기부금 10만 원, 대변의 현금. 5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여 서대문구청이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마찬가지로 기부했으니 차변의 기부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분개해보면 차변의 기부금 금액은 100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